안녕하세요. 홍씨의 퇴근길이 아닌 출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4세대 지프의 랭글러 루비콘을 타고 있는데요. 이 루비콘을 거의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니면서 데일리카로 타본 소감은 일단 요 깍두기 타이어가 승차감과 또 정숙성에 좀 손해가 있다 인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차인 것 같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목적성이 확실한 차종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오프로드를 갈 게 아니라면, 내가 캠핑이라든지 여가를 충분히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이 비싼 차를 살까 싶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차 같은 거는 진짜 확실히 실제로 타봐야지 그 차의 매력이라든지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지프의 효자 모델이죠. 미국에서도 판매율이 꽤 높은 차종에 속하고요. 또 이제 국내 판매 같은 경우는 지프에서 나오는 차량 중에서 랭글러가 가장 판매율이 높습니다. 1년에 한 2,000대에서 3,000대 정도 팔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데일리카로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 중에 두 개가 정숙성과 승차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 또 이제 워낙 막히기도 하고 수도권은, 그래서 출력은 솔직히 말해서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출력은 워낙 출중합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조금만 노면이 안 좋아도 막 덜커덩거리고, 또 옆에 마침 또 이제 덤프트럭, 이렇게 좀 큰 트럭이 지나가면은 소음이 엄청 나거든요. 오토바이 이런 거 지나가도. 지금 이렇게 저속 주행 중이거든요. 요럴 때만 제외하면은 계속 타고 다니니까 좀 익숙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올렸다가 이렇게 좀 속도를 내렸을 때 이 우들투들한 이 바퀴의 촉감? 표면이 조금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놀, 지금 약간 매놀이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럴 때 좀 승차감이 좋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프로드까지는 아니고 비포장 도로를 달려봤거든요. 근데 오히려 비포장 도로, 그러니까 포장이 안 된 도로 있잖아요. 흙이랑 자갈이랑 모래 이런 게 섞인 황토색의 길, 그런 데에서는 또 뭔가 안정적으로 가준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랭글러 같은 경우는 트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버랜드랑 루비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트림 간의 차이는 일상 영역 위주로 달릴 것이냐, 아니면 진짜 제대로 캠핑 이런 거 위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갈리는데요. 그래서 두 트림 간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데, 일단 뭐 타이어라든지 아니면 휠 크기 차이,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격 차이는 100만 원 정도가 납니다. 오버랜드 트림이 100만 원 정도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본편 시승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일상용으로 더 많이, 어우 소리 엄청 크죠? 이렇게 좌우 차가 올 때 이런 경보를 해주는데 이런 사운드가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일상용으로 조금 더 많이 탈 것 같다 그러면은 오버랜드 트림이 좀 더 승차감이라든지 정숙성에 있어서 좀 더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루비콘,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루비콘 같은 경우는 감성만 가득하고 좀 편의성은 살짝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파워탑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랭글러 같은 경우는 워낙 오프로드용 차이다 보니까 이런 문짝, 도어도 탈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앞유리도, 전면 유리도 탈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루프도 탈거를 할 수가 있고요. 루프 같은 경우는 총 두 가지 타입인데 하드탑과 파워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드탑 같은 경우는 내가 공구를 이용해서 손으로 일일이 좀 분해를 해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360만 원이 저렴합니다. 대신 파워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량이 파워탑 모델이거든요. 이렇게 원터치로 클릭 한 번만 하면은 이렇게 루프가 전체적으로 열려버려요. 그리고 이게 제가 본편 시승기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요즘 이제 개방감이다 뭐다 해가지고 파노라마 선루프를 많이 적용을 시키는 추세잖아요. 근데 파노라마 선루프랑 아직도 열리고 있어요. 파노라마 선루프랑 개방감이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이 프레임을 제외하고 그냥 뚜껑 자체가 싹 다 열리는 구조다 보니까 좀 오픈카를 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대신 오픈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창문을 또 여기서 내릴 수가 있거든요. 창문을 내렸을 경우에 이런 게 다 싹 내려가지만 이 프레임 때문에 약간 좀 굴곡이 있어서 오픈카와는 또 다른 그런 차별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이런 오픈 에어링을 좋아하는데 오픈카는 조금 더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랭글러의 파워탑, 이게 좀 더 메리트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루프를 여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그리고 좋은 거 중에 하나가 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SUV다 보니까 전고가 굉장히 높잖아요. 마침 또 코너가 있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돌 때도 롤링, 피칭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진짜 그냥 뭐라 그럴까, 직발 빼고는 모든 게 출중한 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깍두기 타이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한번 항속을 하고 나서 탄력 주행이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덜 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은 바퀴가 깍두기 타이어라고 해가지고 트레드가 깍두기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이어에 비해서 구름 저항 개수가 조금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퀴가 구를 때의 저항값이 크다 보니까 탄력 주행이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덜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튼 오픈 에어링을 했을 때 정숙도는 이 정도 되고요. 닫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위쪽에 버튼 하나로 닫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파워탑이 아닌 하드탑을 일일이 손으로 분해를 한다,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게 루프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룸 램프가 이쪽에는 없습니다. 운전자석 쪽에는 없고 뒤쪽에만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속 중인데요. 가속될 때 이런 특유의 좀 매캐한 엔진 소음이 있습니다. 계속 항속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퀴에서 오는 그런 소음도 같이 들리거든요. 좀 공명이 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엑셀을 조금 더 밟으면 이런 사운드가 들립니다. 엔진 사운드 자체가 약간 칼칼하고 목이 쉰 그런 사운드가 들리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뭔가 이런 막 우직한 이런 차체에 그나마 좀 어울리는 사운드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제 차선 변경 중에 있는데요. 이 레버가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이 핸들과의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들은 제가 뭐 손이 평균적인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할 때 뭐 레버를 뭐 올렸다 내렸다 하기가 뭐 어려운 적은 없었는데 랭글러 같은 경우는 핸들과 이 레버 사이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손 사이즈가 귀여우신 분들은 살짝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도 뭔가 이제 손끝으로 간신히 방향지시 등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리고 이 풋레스트가 없습니다. 또 이게 좌측에 보면은 보통의 차들은 왼발을 얹어 놓을 수 있도록 풋레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풋레스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발을 그냥 평평하게 바닥에다 이렇게 톡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발목의 피로도가 일반적인 차들에 비해서 조금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이 구간이 되게 막히는 구간이고 이런 앰뷸런스도 많이 다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앰뷸런스가 저 뒤에 있는데도 이런 소음이 좀 고스란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도어라든지 뭐 이런 글라스 이런 것들이 다 탈거가 가능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도어 실링의 마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차들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랭글러 같은 경우는 원래 디젤 모델도 있었는데 국내에는 지금 현재 4기통 가솔린 모델만 들어오고 있고요. 작년쯤에 4x2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그 차량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솔린으로 가면서 이제 내가 플러그를 이용해서 충전을 했을 경우에 전기 모터로도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모터로 주행 가능한 주행거리가 약 30km대라고 합니다. 이게 뭐 30km대가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보통의 수입차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모터 주행 가는 거리가 한 30-40km대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부족한 수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랭글러 자체가 공차 중량도 있고 또 차체 사이즈도 워낙 큰 차량이다 보니까 좀 다른 플러그인 차량들에 비해서 연비가 조금 덜 나오는 게 아쉽다라고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타고 다닌 결과 실연비는 8.2km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땐 9km, 10km대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구서구 막히는 시내길에서는 아무래도 연비가 좀 덜 나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랭글러를 주유를 하려고, 요즘은 이제 주유소가 거의 다 셀프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유소를 갔는데 세상에, 주유 커버 같은 경우는 그냥 터치를 하면 열리는 방식인데요. 그 안에 주유 캡, 마개 있잖아요. 마개.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열쇠를 이용해서 열어야 되더라고요. 열쇠 같은 경우는 자동차 키를 이용해서 열면 됩니다. 자동차 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키를 누르면 이렇게 슉 하고 키가 나오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열면 되는데요. 주유구 레버에 이 키가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넣은 다음에 90도만 돌려야 돼요. 돌린 다음에 그 주유 캡을 반대편으로 힘을 줘서 열어야 되는데 그냥 열면 안 되고, 이 키는 또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주유 캡을 만지고 눌러요. 누른 다음에 반대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지 주유 캡이 열리더라고요. 제가 처음 주유소 갔을 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사람이 당황하면은 알던 것도 잘 못하고 막 어버버버거리잖아요. 그래서 첫 주유를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인터넷 찾아봐가지고, 또 어떤 분이 또 랭글러 주유하는 법을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독을 한 다음에 천천히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랭글러 처음 타시는 분들은 다들 저처럼 이런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적인 차량들하고 되게 다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굉장히 유니크한, 독특한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4륜보다는 2륜 모드로 많이 주행을 했는데요. 일단 2륜으로 갈 경우 이게 후륜구동 기반 베이스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정말 좋고요. 평소에 정말 내가 막 험지를 가지 않는 이상은 2륜으로 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편 시승기에서 등판 각도 18도에 언덕을 올랐는데요. 그때는 4륜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4륜 같은 경우도 4륜 오토 모드가 있고요. 4륜 하이, 4륜 로우 모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4륜 오토 모드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구동력을 조절을 해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 모드가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오프로드 모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오프로드 페이지라고 누르면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뜨면서 굉장히 멋진 멘트가 등장을 합니다. 오프로드,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가지 못하는 길은 없다 라고 떠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 화면에 보게 되면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의 경사, 각도라든지, 그러니까 경사가 X축, Y축을 나눠가지고 이 X축 같은 경우는 롤링이라고 하죠. 그리고 Y축 같은 경우는 피칭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각도가 실시간으로 다 나옵니다. 요것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랭글러로 오프로드 가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은 막 옆에서 막, 야, 조금만 더 틀고, 조금만 더 줘! 뭐,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뒤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 디스플레이, 오프로드 전용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좀 이런 구동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티어링을 조향 각도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오프로드의 최강자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오프로드 카라고 하면은 일단 스페어 타이어가 차량 하부가 아닌 뒤쪽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프로드는 막 돌밭 이런 데 가는데 막 걸리면 안 되잖아요, 차량 하부가. 그래서 다른 차들에 비해서 전고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가 뒤에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차대 강성이 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돌박 가고 막 차가 뒤틀릴 수가 있는데 그 프레임이 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랭글러 같은 경우는 모노코크 바디가 아닌 프레임 바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구동력, 4륜이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뭐 랭글러 같은 경우는 4륜 구동도 막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차로 정말 리얼 오프로드로 가면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오프로드, 말뜻 자체가 길이 아닌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갔었던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는 흙밭이지만 그래도 길은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로는 택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막 산을 타고 그래야지 이 랭글러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랭글러는 지금 현재 4세대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해외에서는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지프 같은 경우는 뭐 풀체인지, 솔직히 풀체인지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페이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이런 갭이 적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최대 1,100만 원을 할인하는 이 시기에
지프의 차량을 구매를 하는 게 뭔가 이득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즘 국산 브랜드 같은 경우는 막 풀체인지 페이스리프트 하면은 뭔가 같은 차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확확 바뀌는 추세잖아요. 근데 지프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전통, 헤리티지 이런 것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뭐 사자마자 구형이 되더라도 크게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차 중에는 스탑 연고가 있어서 좀 조용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오프로드를 안 가고 그냥 이제 출퇴근용으로 이 차를 일주일 동안 타서 그런지 모르게 요즘 차들 중에서 오토홀드가 없는 차량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요거는 이런 당기는 형식, 닭다리 형식이다 보니까 오토홀드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정차 중이다 출발하고 막 가고서고 할 때 약간의 피로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피로들을 씹어먹는 이런 특별한 감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좀 돈만 많으면은 이런 거 한 번쯤은 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요즘 벤츠 차량들이 디자인이 정말 잘 나오고 특히 실내 인테리어가 정말 고급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죽기 전에 벤츠는 타고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랭글러를 타보니까 랭글러는 좀 방향성이 다르거든요. 근데 랭글러도 그래요. 이런 뭔가 마초적인 상남자 스타일의 이런 랭글러도 죽기 전에 한 번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감성이 진짜 달라요. 우리들이 흔히 타는 데일리카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실용성, 활용성, 뭐 효율성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막 팍 꽂히는 게 덜 하거든요. 매력 포인트도 이런 목적성이 확실한 차종에 비해서 조금 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뭐 괜찮아, 뭐 예뻐,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하면서 타는 편이 많은데, 이런 랭글러 같은 경우는 진짜 사람을 약간 홀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미국차 시승기를 했는데요. 일단 미국차 하면은 진짜 막 그런 넓은 대지에 맞게 막 이런 콘솔이라든지 이런 데도 막 적재함이 진짜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차 크니까진 아니지만 폴딩을 해가지고 잠깐 쉬었습니다. 이 2열 폴딩을 하고 트렁크도 다 열고 해가지고. 근데 개방감이 너무 좋고 공간이 진짜 넓더라고요. 제 기준으로 폴딩을 했을 때 허리를 꼿꼿이 세웠어도 헤드룸이 주먹 하나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만큼 이 실내 공간 자체가 정말 여유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진짜 이 차로 막 놀러 다니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의 긴 영상 봐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퇴근 중이신가요?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